오늘은 1963년에 태어난 김인숙 작가의 단편소설 바다와 나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은 부부 사이의 흔한 갈등을 주제로 한 것인데 줄거리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서 눈에 띄는 문장들만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대학 시절, 아직 청춘만이 전부일 수 있었을 때, 그 청춘의 순결한 믿음과 희망만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을 때, 청춘만이 전부였던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청춘의 순결한 믿음과 희망만으로 결혼했을 그들은 결혼 후 여자는 집안일을 하면서 번역으로 돈을 벌고 여자의 남편은 직장에 다니는데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밖에 있었다. 거의 매일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했고 귀가는 늘 새벽녘이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근하지 않을 때보다 출근할 때가 더 많았다. 몇 년 동안이나 나는 술에 취하지 않은 그를 본 적이 없었고 그와 몇 마디 이상의 긴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었다. 그에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충고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내가 알기로 그에게 그런 존재는 결코 없었다. 혹시 그에게 그를 매혹시키는 다른 여자가 있더라도 그는 그 매혹을 고백할 시간조차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여자 따위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남편은 자기 주장이 강했고 술에 취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표현하고 틈만 나면 여행 정보 서적을 들척거려 책을 통해 세계 곳곳 안 가본 데가 없는 듯 했지만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온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게 될 때까지 3년 동안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 실업자 기간 동안 남편은 망가져 버립니다. 나는 실업자인 그가 미웠고 그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주기만 한다면 그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집 안에 틀어박혀 비디오를 보는 것뿐이었다. 그 즈음 그는 간혹 나를 바라보다 말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곤 했는데 나는 그가 순간순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가 누군가. 그런 혼란은 물론 찰나적인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나자마자 그는 그 여자를 알고 싶은 욕망을 잃어버렸다.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시각에 남편은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웁니다. 나로서는 그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 어쩌면 평생 동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참혹하게 만들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어쩌면 그 자신조차도 본인이 울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리라는 예감이었다. 포장마차의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는 중년의 남자는 불쌍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스스로 발기불능이라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그 새벽녘에 나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분노의 눈빛으로 그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말 맞다나 그는 너무 오래 그렇게 한 덩어리 죽은 살점 같은 모습으로만 살아왔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의 전부였다. 어느 날 여자는 남편이 보던 다큐멘터리 비디오에서 망망대해에 홀로 날아가고 있는 나비 한 마리를 봅니다. 나비가 바다를 건너다니 세상에는 저런 거짓말도 있구나. 그러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라는 남자가 나에게 기생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별것 아닌 것처럼도 여겨졌다.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거짓말들 중에 내가 꿈꾸었던 행복이라는 이름의 거짓쯤은 별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다. 아이를 세계인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데리고 중국으로 간다고 하자 남편이 묻습니다. 왜 하필 중국이야? 당신한테 돈을 댈 능력이 있다면 굳이 중국이 아니어도 좋지.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다시 현실의 자신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가 버렸다. 현실의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나는 대학 시절 불길처럼 타올랐던 순결한 믿음과 희망이 꺼져버렸고 이제는 돈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아내와 남편을 봅니다. 아내는 돈벌이가 시원찮은 남편을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졸업 전과 졸업 후의 사회는 확연하게 다르고 돈이 사람보다 우선인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집니다. 중국으로 가서 아이를 한 달 동안 학교 기숙사에 보내기로 결정한 후 여자는 홀가분해집니다. 선물처럼 나에게 한 달이 주어진 것이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아내라는 배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엄이라는 배역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죽은 듯이 잠만 자고 싶다고 생각했다. 소설 속 여자는 아내와 어미를 배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나 연극에서의 배역이란 감독이 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저 여자에게 있어서 감독은 누구일까요? 그녀 자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아내로서 어미로서의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어미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자신을 가두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벽, 즉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느끼는 해방감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벽, 즉 책임과 의무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어 그녀를 그 안에 가둔 것일까요? 아내가 된다는 것, 어미가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 아닌가요? 자신이 결정했으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 여자를 보면 전쟁을 일으켰으면서도 전쟁 범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조작수사, 인권유린 등 온갖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떠오릅니다. 책임지는 것이 무서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쟁이들입니다. 양심의 한쪽이 심하게 일그러진 천박한 인간들입니다. 천박한 인간들이 천박한 인간에게 권력을 쥐어준 어떤 나라는 빛의 속도로 천박하게 일그러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혼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그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리고 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내가 재빨리 무대를 바꿔버린 것이다. 위와 같은 문장들에서 나는 아내가 매우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 의외로 다소 무능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내를 싫어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어 심각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사고를 당하여 오랫동안 병원에만 있다거나 불구가 되어 집안에만 있다면 소설의 주인공같이 이기적인 성격의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 남편이 끝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기적인 성격의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설 속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합니다. 아내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마지막 장면은 이러합니다. 택시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택시가 바다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다에는 팔다리가 사라진 그가 둥둥 떠 있다. 비록 몸통뿐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를 아주 오랜만에 안아주고 싶었다. 팔다리가 없어서 나를 마주 안을 수가 없는 몸통뿐인 그는 나에게 안겨서도 점점 더 푹 짠 소금물에 절여지는 듯했다. 아내가 남편을 관대하게 대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전문가들은 아내의 무책임과 이기심, 남편의 일 중독과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록 돈이 우선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순결한 믿음과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되살리는 재활치료까지 가능하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 그들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내 고향 여수 금오도 섬마을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작년에 무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입니다. 그네들이 부부 동반으로 온다 하니 나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네들이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나도 오랜만에 책을 덮고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자연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정을 쌓고 피곤해진 내 눈에도 휴식을 줄까 합니다. 이 채널을 보아주시는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